네, 내일상 가이더스로 이어가겠습니다. 주식회사 플래셔의 김덕구 대표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 주식시장에 몸담으면서 역대급 장세를 보고 계실 것 같아요. 대표님도 어떠세요? 상승 랠리도 역대급이기 때문에 네. 지금 오늘 하락하는 거 이런 거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너무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 정도로 요약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이 정도 해서 저희가 마음의 위안을 약간 받고 출발을 해볼게요. 네, AI가 픽한 7가지 키워드 먼저 열어보겠습니다. 뭘 골랐을까요? 네, V코스피가 등장합니다. 오늘 시장의 분위기를 반영해주고 있는 서킷 브레이커 올해 지금 14번째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8,100까지 오늘 하단을 밀려났는데 8,000을 갈 뻔하기도 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다음 주에 이 8,000에 대한 지지력 테스트가 있을지 없을지 이것도 좀 걱정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외국인들 매도하고 환율하고 이것저것 다 묶어서 봐야 되겠습니다. 굉장히 또 거친 태클이 오늘도 들어오고 있는 상황. 이란의 폭격 디커플링,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까지 AI가 픽했습니다. 먼저 하나 골라주세요. 일단 외부적인 요인부터 보시죠. 네네. 이란 폭격 좀 내용을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호르무즈 해협이 쉽게 지금 통행이 되질 않고 있는 상황인데 통제권과 관련해가지고 요게 이제 종전과 관련된 핵심 쟁점입니까? 요것만 해결되면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 지난주였나요? 그때 이제 벤스 부통령이 원래 금요일에 서명하기로 했다가 네네. 하루 이틀 늦어진다 이런 얘기하니까 시장 훅 빠졌다가 네. 또 가서 또 곧잘 서명을 했는데 막상 이루어진 건 아무것도 없고 그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가서 서명한다고 해서 바로 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국제 원자력 기구에서 지금 이제 시찰단들이 지금 조사를 지금 들어갔기 때문에 네. 그냥 들어가서 잘 만들었네. 이거 그냥 이제 그만두면 됩니다. 말 한마디라 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실제 이제 농축 기술이라든가 아니면 여기에 대한 어떤 이제 감시 체계가 조사가 됐을 때 구성됐을 네. 때 네. 어떤 조직을 만들 것이며 이런 것들이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친구 집 놀러 가서 냉장고 열어보는 그런 무례한 짓을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냥 원자력 기구 가서 그냥 이거 잘 만들었네. 이거 이제 그냥 부수면 되겠네. 이렇게 얘기할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농축을 이제 제한한다면 어떤 식으로 제한을 할 것이며. 네. 그러면 현재 이제 지금 만들어졌던, 우라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지금 활용할 것이며 이런 것들을 이제 그러면 어떻게 평화적으로 활용을 할 것인가 등 이런 네. 거를 이제 적극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제 어떤 기구를 다시 한번 설립을 한다든가 이런 이제 요소들이 행정 요소가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 벤스 부통령이 가서 또 이란 가겠다 한다 하더라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제 다만 오늘 이제 폭격이 왜 나왔는가? 오늘 이제 새벽에 폭격 이슈가 계속 왜 갑자기 나왔는가? 이걸 보셔야 되는데. 일단 이란이 폭격한 선박이 싱가포르의 이 선박입니다. 화물선입니다. 네, 네. 근데 이게 의미가 있어요. 싱가포르 화물선이라는 게 일단 싱가포르라는 것도 문제가 되고요. 이 싱가포르 화물선이 취항을 했던 항로가 문제가 됩니다. 항로부터 얘기할게요. 지금 이 페르시아 만 쪽으로 들어가는, 그러니까 호르무즈 해협을 두고 페르시아 만 쪽으로 들어가는 데 있어서는 북쪽에는 이란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쪽에는 오만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있어요. 네. 근데 이란이 이번 종전협상의 이제 과제 중 하나로서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가는 선박들에 통일을 구하겠다 이 얘기를 했었죠. 네. 근데 이 남쪽에 있는 이 오만이라는 나라가 이름값대로 오만해졌는지 갑자기 한 사흘 뒤에 우리는 통일 안 받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해버립니다. 다른 입장을 냈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네. 이제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아무리 이란이라 하더라도 오만의 영해까지 들어가서 기뢰를 설치하진 않았겠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문제가 된 겁니다. 기뢰가 설치되지 않았던 공백 구간들이 있는데 네. 이쪽으로 지금 싱가포르가 취항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 지금 미국이랑 협상하고 있고 아직 완전히 끝난 거 아닌데 너 뭐야? 이렇게 해서 하나 때렸다. 이게 지금 첫 번째고요. 그렇군요. 여전히 네. 주도권 갖고 있다는 걸 지금 과시한 거예요. 그렇군요. 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요. 아까 제가 싱가포르라는 나라가 의미가 있다고 했잖아요. 네, 어떤 의미 있어요? 싱가포르랑 그다음에 이제 인도네시아 이 두 국가를 기억해 주셔야 될 겁니다. 왜냐면 네. 지금 해협 문제가 나왔으니까 해협은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길목입니다. 그죠? 근데 이게 똑같이 문제가 되는 곳 중 하나가 어디가 있냐면요. 말라카 해협이 있어요. 말라카 해협에 직접적으로 개입을 할 수 있는 두 개 국가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인도네시아, 하나가 싱가포르입니다. 말라카 해협이 왜 중요하냐면요. 중동 거쳐서 아프리카 거쳐서 이렇게 아프리카 거쳐서 중동 거쳐서 이렇게 나오는 선박들이요. 이제 동북아 쪽으로 가기 위한 유일한 길목이 이 말라카 해협입니다. 무조건 통과해야 되는 그게 거예요? 아니면 인도네시아 네. 섬을 삥 둘러서 호주랑 인도네시아 사이에 있는 바닷길로 가야 돼요.
시간이 얼마나 오래 걸리겠습니까? 그렇죠? 그럴 수가 없죠. 예. 근데 이제 지금 이 길목은 누가 주로 이용하느냐 보면은 일본, 한국, 그다음에 중국, 러시아까지 있습니다. 러시아 부동항이 블라디보스토크에 있죠. 그래서 이 항로를 이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 거쳤다가 이제 미국으로 건너가는 거예요. 서부 미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군요. 예. 근데 우리가 동부 미국에서 서부 미국 가려면은 우리가 뭐 파나마 운하 이용하면 된다 뭐 이런 얘기인데 최근에 파나마 운하가 지금 미국한테 지금 전환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괜히 건든 거예요. 근데 원래 이란이 이거 최초에 우리 통행료 부과하겠습니다라고 한 4월인가 3월 달에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근데 그때 눈치 보다가 우리도 부과할 거다라는 식으로 갑자기 얘기했던 국가가 인도네시아랑 바로 싱가포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뿔이 난 거예요. 너희 뭐냐? 너희 뭐 하려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거냐? 근데 그때 당시에 미국과 중국이 압박을 엄청나게 주면서 네. 너 이거 걷는 순간 너희 안보 협상 다 뺄 거야. 경제력 다 뺄 거야 얘기하니까 그때 부랴부랴 이걸 취소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우리도 만약 해협 사태에 대해서 이거 빨리 해소를 해달라. 우리도 그리고 약소국이라고 무시하지 말고 우리 좀 지켜달라고. 그러니까 정치적 메시지, 안보적 메시지를 보낸 거예요. 네네. 근데 지금 이제 이란이 그걸 무기로 쓰고 있던 찰나인데 이런 식으로 이제 행동을 하니까 안 입고 왔던 거죠. 결론은 저는 이번 이란 폭격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 유가도 반응 안 하고 시장에서 지금 너무 정신이 없어서 그런지 이거 신경을 못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그것도 네. 그건데 이제 네. 유가 자체가 그렇게 올라가지 못하는 거는 뭐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브라질을 비롯해서 비오펙 국가들의 이제 채산량이 늘어났기 때문에 구조적으로는 완화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선박이 뭐 여러 대가 한 번에 나오지 못하니까 나오는 병목 현상은 뭐 당분간은 유지가 될 거예요. 네. 그래서 유가가 그렇게 우리가 예상한 것처럼 갑자기 막 65불대 밑으로, 60불 밑으로, 뭐 50불 밑으로 확 떨어지지는 않겠습니다만은 뭐 그렇다고 우리가 지금 상황이 연장이 된다 하더라도 유가가 갑자기 폭등하지 않는 원인도 여기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평균 레벨 때 70에서 80 사이 보시는 거세요, 그러면은? 그렇습니다. 지금 네. 아직까지는 우리가 이제 한 65에서 한 80불 미만 정도로 보시는 게 네, 현재 한 60일 내에서의 이 협상 기간 동안에는 계속 만들어지지 않을까라고 저는 좀 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상황을 전략적으로는 어떻게 활용하는 게 좋다고 보세요? 공략할 뭐 섹터나 이런 게 있습니까? 일단 뭐 해운주도 저는 괜찮은 투자라고 생각을 하고 해운주. 있어요. 왜냐하면 네. 지금 이제 인플레이션 영향으로 경기가 동색되고 경색이 되고 또 인플레이션 영향으로 금리를 인상하겠다고 하니까 추가 경색을 우려하는 게 지금 시장이거든요. 근데 뭐 해운만 잘 해소가 된다라고 하면 큰 문제는 없을 걸로 보여집니다. 뭐 우리가 선박 운행료를 만약에 지급한다, 뭐 입장료 내고 들어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만은 뭐 그거 내는 것보다 지금 단기간에서는 아마 정치적 카드로 쓸 가능성이 큽니다. 이란이 평생 이걸 받으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도 해운주가 저평가가 되어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는 원인이 일단 운하 자체만 정상화돼도 문제가 없다는 거죠. 거의 신저가 라인이거든요. 그렇죠. 지금. 해협도 막혀 있는데 네. 지금 수에즈 운하도 못 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수에즈 운하 바로 옆에 누가 있죠? 이스라엘하고 레바논이 있어요. 그러니까 레바논이 너 이거 너희 운하 이거로 막 장난질하네? 그러면 갑자기 이집트 폭격한다 안 한다? 이거는 모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불안감 때문에 원래 수에즈 운하로 가던 이 화물선도 지금 아프리카 희망봉을 돌아서 남단을 돌아서 지금 돌아오고 있기 때문에 네, 오히려 네, 더 네. 기간이 길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해운주가 지금은 계속 주가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당장 해운주가 저가니까 지금 사십시오 뭐 이거보다는 관심 종목으로 일단 계속 추적을 하셔야 돼요. 지금까지는 관심 종목을 계속 추적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사 기업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계속 상사 기업들이 이제 발품을 팔 때가 됐어요. 그러니까 도저히 지금 뭐 주가가 많이 떨어졌는데 이거 어떻게 삽니까?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저는 이럴 때가 사실은 상사 기업들이 돈 벌 수 있는 기회는 지금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한몫 잡는다라는 입장에서 볼 때 지금 뭐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포스코라는 타이틀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포스코 퓨처엠 여기다가 이제 2차 전지 관련 소재 기업들 배터리 만들어주는 것 때문에. 때문에. 그쵸. 그러니까 이 영향들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거는 포스코 홀딩스도 똑같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뭐 오해하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도 저는 여전히 뭐 포스코 인터내셔널 비롯해서 상사주들은 앞으로 이 공급망 재편에 대한 수혜를 가져갈 수 있는 곳은 지금 이미 영업을 해놨던 기업들이기 때문에 네.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갈 길이 상당히 바쁠 것 같아가지고 바로 두 번째 키워드도 한번 픽해 주세요. 네, 뭐 두 번째는 네. 뭐 보시면은 이제 지금 시장이 사실 뭐 미국 시장이랑 좀 많이 디커플링 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셔서 제가 디커플링으로 좀 뽑아보고자 합니다. 아, 그 디커플링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코스피랑 코스닥의 디커플링도 있을 것이고, 네. 그 다음에 지금 수급 디커플링도 있을 것이고, 아, 심하죠. 여기 네. 더불어서 이제 미국 시장, 심지어는 일본 시장과의 디커플링도 커지고 있다. 뭐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 워낙 많으셔서 요 내용을 좀 드리자면은 일단 뭐 간밤에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뭐 호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정말 역대급
역대급 실적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뭐 다 알고 있잖아요. 뭐 역대급 실적 나오겠거니. 근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뭐 지금 이제 시간의 선물에서 지금 막 빠지고 있긴 합니다만은 오늘 아침까지만 하더라도 탄력성이 굉장히 좋았었죠. 그리고 오히려 한국 증시는 삼성전자, SK에서 빠지고 있던 상황이었고요. 네네.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나오느냐라고 보신다면은 일단 첫 번째는 우리나라 지금 환율 정책이 아직까지는 정부의 강경한 발언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시하겠다만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네.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이미 제로금리 끝났죠. 1%대로 지금 금리를 올리고 있잖아요. 올려버렸고. 근데 이제 미국도 지금 연준의 발언이 매파적 발언으로 지금 전환을 하고 있고 연준이 지금 금리를 올리는 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미국 경기 안 좋거든요.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이걸 하는 원인이 뭐냐면 지금 엔화로 유출되는 자금을 막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것도 신경을 써야 되겠죠. 그리고 네. 지금 아시겠습니다만은 네. 일본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돈을 받을 수 있는 자금이 굉장히 크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순 대외 채권 규모가 1위 국가입니다. 일본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일본이 보통 외교적 지위를 어떻게 유지해 왔냐면요. 야, 너희 우리한테 돈 빌린 거잖아. 이거 빨리 안 갚아? 이렇게 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압박감 때문에 다른 국가들이 일본 눈치 본다고 외교전에서 항상 보면 일본이 뭐 아쉬운 소리 해도 쉬쉬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문제점들이 있었는데 네. 심지어 이제 미국 국채 한 번에 팔아버리겠다는 얘기까지 나오니까 미국도 이제 수를 쓰는 거죠. 그러면 당근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유지하는 데 있어서 매력적인 뭔가 선물을 줘야겠다. 그래서 미국 국채 발행을 하는데 이제 높이겠다는 식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접근하느냐. 일단 환율 대응을 정부가 아예 안 한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이 방식이 좀 미봉책에 불과했어요. 대표적으로 지금 정부에서 많이 강조하는 것 중 하나가 해외 주식 투자 자제해라. 국내 주식 투자해라. 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스페이스X를 비롯해서 지금 해외 IPO하는 규모 일단 축소해라. 근데 사실 여기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는 개인 투자자들이 뿐만 아니라 기관도 같이 받았거든요. 기관 같은 경우에도 스페이스X IPO 물량 받아오기 전에 공모 신청할 때 6월 8일 날 신청 다 했는데 갑자기 10일 날 이 물량 빼라 이렇게 해버리니까 빼버렸죠.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 사실 정부 입장에서는 환율이 오르는 것을 막기 위해서 했던 조치가 어떻게 보면은 시장도 그렇고 한국 증시에 대한 어떤 전망치들 그리고 현재 한국 정부가 주장하고 있는 어떤 환율 정책이 좀 굉장히 미약하다고 보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지금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뭐 뿐만 아니라 외화 벌어오는 기업들 달러 빨리 원화로 환전해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면 우리가 골드만삭스가 스페이스X 공모주 물량 줄이니까 얘네들 별로 공모할 마음 없나 보다 하고 배정 안 줘버렸잖아요. 네. 이거랑 똑같이 해외 기관의 해외 투자자들 입장에서 한번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달러를 원화로 바꾼 걸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얘네 지금 인프라 투자하고 해외 투자도 해야 될 건데 미국이 지금 반도체 공장 지으라고 압박 줄 것 같은데 근데 얘네가 달러를 안 주고 원화를 지네? 그러면 얘네 미국에 투자할 생각 별로 없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충분히요. 예. 그러다 보니까 네. 이제 단기적으로 보면은 환율 정책에 대해서 안정화를 하겠다고 했던 모습이 사실은 해외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얘네 미국에 투자 안 하려나 보다. 그러면 미국에 투자하는 기업으로 돌려야지. 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 사실 이제 중첩이 되다 보니까 지금 환율 사태가 사실 쉽게 좀 잡히고 있지는 않은 겁니다. 근데 아직은 우리가 마냥 겁먹을 사항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오히려. 왜냐하면 상반기 때 전략과 하반기 때 전략이 경제 전망치가 발표된 이후를 직후로 해서 금융정책도 같이 나옵니다. 네네. 근데 이번 하반기 금융정책에 대한 당국 발표가 나왔을 때 만약에 우리 금리 인상 몇 회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몇 회 이상을 하겠습니다는 얘기가 먼저 나온다면 우리가 선제적으로 발표를 한다면은 오히려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굳이 뺄 이유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하반기에 하반기에 주목하셔야 되는 거는 지금 한국은행 총재의 발언이 어떻게 나오고 있는가. 그래서 이번에 금리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전망을 할 것이며 여기에 따른 현재 시장 스탠스와 그리고 경제 전망치가 어떻게 나올 것인가가 결국에는 현재 상황의 시장을 좌우를 할 수 있는 트리거가 될 것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도 이미 금리를 올리겠다고 굉장히 매파적인 발언을 해줬는데 지금 환율이 반응이 없는 것이고 정부에서도 나서지 않았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멘트적인 발언도 있었는데 그때뿐이었고 다시 방향은 약세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뭐 속수무책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정부에서 강하게 정책으로 밀어붙이면 환율 그럼 잡을 수 있다고 보세요? 그렇죠. 일단 네.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뭐 비투를 한다 그러니까
언론에서도 그렇고 정부에서도 그렇고 뭐 비투제라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금리 인상을 하긴 해야 된다라는 것도 정부도 알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몇 해 정도 해야지 현재 시장에 대한 어떤 신뢰도를 잃지 않으면서 오히려 이 금리 정책을 성공적으로 시킬 것인가. 경제 충격을 주지 않으면서.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네. 뭐 저 같은 뭐 일반 저 같은 뭐 투자자들이 뭐 함부로 결정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겠죠. 근데 향후 정책에 대비했을 때 지금 현재 정부가 주도를 하고 있는 어떤 뭐 소비 진흥책이라든가 이런 네. 것들이 사실은 정부 부채를 더 추가하면서 나왔던 문제다 보니까 사실 단기간 해결을 보기는 좀 어렵다고 힘들다. 보고 있고요. 그래서 네. 오히려 정부가 매번 발언을 하지만 이 발언의 수위가 사실 미국이 요구하는 금리 인상 수준보다 먼저 세게 나와줬어야 돼요. 근데 이 부분을 얘기하면은 한국 증시 금리 너무 올린다라면서 무너질 네. 것 같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네. 힘든 거고. 근데 저는 그래서 지금처럼 시장이 좀 조정기에 있을 때는 우리가 마냥 방관만 하지 마시고 네.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네. 적극적으로 막 지금이 배수 매수의 기회다라고 하시기보다는 아직까지는 경계감 갖는 매수, 즉 분할 매수, 그리고 조금 올라왔을 때는 내가 좀 비중을 더는 분할 매도 전략이 우리가 이제 본격적인 금융 정책이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 이 방식을 고집하셔야 되지 않겠는가 말씀을 네,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환율의 슬로우다운을 기대해봐야 될 것 같고 시간 없네요. 빨리 하나만 더 골라주세요. 키워드. 네. 마지막 하나는 네. 뭐 오늘 좀 그래도 주목을 많이 받았던 이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좀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네, 시끄럽습니다. 지금 이것 때문에 굉장히 정세권이. 그런데 어쨌든 주식시장에서는 반응을 굉장히 강하게 하고 있어요. 오늘도 다 거의 생존하고 있는 종목들이 라인들이거든요. 근데 네. 요 내용이 뭐 이번에만 나온 내용은 아니잖아요. 이번에만 나온 내용 근데 아닙니다. 금액이 워낙에 크니까. 지방선거 전 때도 얘기 나왔잖아요. 국회의원 선거 때도. 이게 진짜 가시화되네. 네, 여기에 대한 반응일까요, 그러면? 근데 실질적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무조건 하겠습니다 얘기한 거 없어요. 네. 아직. 예. 그러니까 비수도권 투자를 확대하겠습니다까지는 동의가 됐어요. 근데 그게 꼭 호남이어야 될 이유가 있느냐는 거에 대해서는 아마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도 고민을 할 것이고,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잠깐 언급드렸지만은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달러 빨리 환전해라 이렇게 정부가 압박을 넣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외국인들도 그럼 어딘가에는 한국에 투자는 하지 않을까라는 거는 여전히 여파가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대감들이 지금 다시 쏠린 건데 이런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게요. 우리 신재생 에너지 얼마 전에 야월 풍력 단지 조성하는데 우리 이제 국민성장펀드 3천억 투자하겠다 얘기 나왔을 때 그 이후에 신재생 펀드 그 당시 이제 SK 이터닉스 뭐 이런 기업들이 반짝 상승하다 빠졌거든요. 네. 아니 심지어 돈을 정부에서 주겠다라고 얘기를 해도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시면은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은 일단 호남권 클러스터까지는 아직까지는 우리가 뭐 가시권에 있다? 글쎄요. 저는 일단 만약에 만든다면이라는 구상도 정도만 얘기가 나온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근데 본격적으로 여기 유치한다는 얘기가 아직까지도 없었기 때문에 네네. 저는 뭐 오늘장에서 급등했던 거는 사실 기대감으로 이제 조금 시장이 좀 워낙 빠지니까. 너무 설레발 시세라고 보시는 그렇죠. 거예요? 오히려 저는 결정된 이후에 들어가도 나쁘지 않다라고 봐요. 확정 이후에? 근데 네. 아시겠습니다만은 그동안 호남권에 들어갔던 많은 대기업들이 왜 나올 수밖에 없었느냐.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죠. 근데 가장 큰 문제점은 산업 생태계에 떠나서 일단 네. 일반 생태계 자체가 유지가 잘 안 됐어요. 그래서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조만간 우리가 호남권에 만약에 뭐 호텔 투자 이런 거 또 나올 거예요. 그 뭐 지역을 떠나서 어쨌든 시설 투자하는 건 팩트니까 그러면 장비 쪽으로 가는 게 조금 더 확실하겠네요. 오히려 장비로 가는 게 차라리? 유리하겠죠. 만약에 국내가 아니라 해외라 하더라도 장비주 투자는 계속 지금 나올 할 거거든요. 것이니. 예. 그래서 저는 장비주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몰빵하는 기업, 내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기업은 그래도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네.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장비는 워낙 비싸고 투자도 굉장히 현명하게 결정을 하다 보니까 단기간에 답변이 나오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오늘장처럼 이렇게 반짝 상승할 때 또 좋은 차익 실현을 하신다라면은 네. 또 이런 기회도 또 한 번 다시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잘 기대하면 듣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